사범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동아리나 세특 활동 등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봉사 활동도 다른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동아리 세특 활동 사실 고민이 많죠. 특히나 이제 뭐 사범 2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초등교육과를 가고 싶어 했었던 학생이지만 2학년 때부터 그냥 사범 계열 쪽으로 돌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범 계열은 뭔가 특별한 다른 활동이 있어야 되나를 궁금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제 서울주요대학에 사범 계열로 진학했었던 학생들의 수시 사례를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나 이 부분을 모범 사례로 삼아서 또 내 학생부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화여대 영어교육과에 합격했었던 A 학생의 사례인데요. 이 학생의 동아리 활동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토론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인간 뭐 이런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세계 인구 중 소수에 불과한 유태인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졌다고 해요. 다큐 속의 내용에 이제 나왔었던 거겠죠. 그래서 암기식 공부 말고 암기식 공부 외에 이제 본인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공부 방법에 대한 관심, 또 생각, 이런 부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녹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인 정말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라든지 또 학생의 공부 환경과 관련된 내 공부, 우리가 처한 이런 공부 환경의 장단점, 개선 이런 부분을 세부 주제로 해서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탐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돋보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이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봉사 활동은 지역 아동센터의 교육지도 봉사를 꾸준히 했었는데 그런 교육지도 봉사로 198시간 정도 채웠으니까 봉사 시간적인 양적인 측면도 잘 채운 학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에 합격했었던 B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요. 자율동아리에서 이제 미군 위안부 활동 알리기 캠페인이라든지 또 교육청 지원 독서 활동, 인문학 캠프 이런 등등의 이벤트성의 활동들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었던 학생이고요. 또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에 2년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참석을 했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동아리랑도 연결시켜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돼서 교육 관련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동아리 활동으로 채웠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과 활동에서 좀 특이한 부분을 보면은요, 이 학생이 교과 수행평가라든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약간의 창의적인 활동들이 조금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고전 및 문학 활동에 결말 다시 써보기라는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린 왕자를 재해석해서 본인의 이제 소설을 창작했었던 그런 활동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지리교과에서 지리 탐구 기반 야외 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탐사한 지형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인터뷰들을 실은 포스터를 제작해서 세특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탐구 활동들, 그러니까 실제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의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봉사활동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활동, 또 돌봄 활동으로 129시간 정도 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는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웠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최고의 교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등 교육 관련 서적들로 독서 활동 이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쭉 보시지만 교육 관련
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멘토링 또는 뭐 학습봉사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합격했었던 시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이 연결되어서 이제 주제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이제 소논문이죠. 그래서 그런 연구 보고서 활동을 하는 학습 공동체가 교내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2년간 꾸준히 했었던 기록이 있고요. 한국 전쟁에 대한 외국의 교과서 기술을 주제로 5분 스피치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우수했다라는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어 교과에서는 이 학생이 국어 교육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성적도 좋았지만 국어 관련 교과에 이런 세특 기록도 우수한 편이었는데요. 정읍사, 훈민정음 서문 등을 이제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수행평가라든지 중세국어의 모음체계 변천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조사하고 탐구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든지 한시, 연시조, 자유시 등을 스스로 창작해보는 창작활동, 또 친구들에게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국어 문법에 대한 멘토링, 강의를 하는 등 본인의 국어적인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활동들을 꽤 많이 구체적으로 채워왔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육과를 지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의미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또 윤리 시간에는 각 사상가의 입장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한다든지 뭐 정보 사유론, 공유론 등을 활용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과목에서도요, 교육이나 언어에 대한 시각으로 주제에 접근을 하려고 했다라는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국어교육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전공과 연관된 활동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아리 활동에서는 방크 동아리나 책 쓰기, 그다음에 테드 동아리, 독서 토론 동아리, 또 교육 동아리나 학교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어떤 내적인 성숙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과랑 연계된 발전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봉사는 중학생 멘토링 활동, 또 재활원 봉사 활동을 3년간 꾸준히 이렇게 했었던, 또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를 했었던 활동 등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각 대학의 교육 사범계열 학생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중앙대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에 합격했었던 다른 학생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면서 또 어떤 성적선이나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유아교육과에 합격했었던 학생은 내신 등급이 1.88이었는데요. 지역 아동센터의 봉사활동, 또 영어 동아리에서 토론 활동을 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학생의 고민처럼 이 학생도 초등교사를 목표로 했다가 점수선이 1등급대 후반으로 밀리면서 교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학의 학과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나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활동했었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다가 아동학과나 유아교육과까지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봉사는 지역 아동센터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었고 영어 동아리에서 토론활동을 꾸준히 했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교대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범계열, 교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봉사 내용 자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멘토링, 상담자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라는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경북대 아동학부랑 중앙대 유아교육과에 동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앙대 유아교육과로 진로를 선택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떤 특별한 활동을 갖출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든지 뭘 해야 되지? 이 고민만 하는데요.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 이전에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재미있는 소재거리들, 주제거리들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대 쪽이니까 무조건 교육 콘텐츠 이렇게만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시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진로로 삼고 있는 방향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좀 창의적이고 유의미한 활동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